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와 권력, 그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의 오만으로 어떻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의 헤로도터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유명하고 또 뼈아픈 경고, 크로이소스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이 모든 걸 잃고 이제 막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절규하듯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바로 솔론이라고요. 도대체 솔론이 누구길래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던 왕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로이소스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바로 그 시절로요. 자, 우리는 지금 리디아 왕국의 눈부신 수도 사르디스에 와 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의 부와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시절이었죠. 바로 그때 아테네에서 온 한 현자가 그의 왕궁을 찾아옵니다. 네,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주 제대로 부딪힙니다. 크로이소스에게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막대한 재산, 거대한 재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현자 솔로는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에게 진짜 행복이란 좋은 나라, 훌륭한 자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삶을 마감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한껏 자랑하는 크로이소스에게 솔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어떤 일이든 그 끝을 봐야 한다.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부르지 마라.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펼쳐질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운명 앞에서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이죠. 근데 뭐 오만한 왕의 귀에 현자의 조언이 들렸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솔론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로이소스의 야망은 더욱더 거대하게 불타오릅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정복이었어요. 그는 이 위대한 계획에 신의 뜻이 함께할 거라 믿었고 그 답을 듣기 위해 당대 최고의 신탁이었던 델포이 신탁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근데 크로이소스 그냥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했죠. 어떤 신탁에 진짜 신의 목소리를 내는지 알아보려고 교묘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사절단을 보낸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라는 거였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청동소채다가 거북이랑 양고기를 같이 놓고 끓이는 거였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델프이 신탁소에서 나온 예언은 정확히 그가 하고 있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강철 등 껍질을 가진 거북이의 냄새가 내게 닿는구나. 이 소름 돋을 정도의 정확성에 크로이소스는 완전히 넘어가버렸고 델포이 신탁의 힘을 맹신하게 됩니다. 이제 신뢰는 완벽하게 쌓였죠. 크로이소스는 자신의 운명을 건 진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까? 신탁의 답변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그대가 페르시아를 향해 진군한다면 위대한 제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크로이소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연히 그 위대한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예언 속에 자신의 파멸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신탁의 예언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크로이소스의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신탁만 믿었던 크로이소스의 몰락, 이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첫 전투가 애매하게 끝나자마자 그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아, 겨울이니까 전쟁은 이제 끝났어 하고는 핵심 전력이었던 용병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실수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수도 사르디스가 함락된 이유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 병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투구를 주우려고 아무도 못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절벽을 내려가는 걸 페르시아 병사가 딱 본 거예요. 위대한 제국이 무너진 건 바로 이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 모든 것을 잃은 왕은 과연 그 위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불길이 바로 발밑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크로이소스는 비로소 솔론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정복한 키루스에게 외치죠. 솔론의 경고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처럼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 말을 들은 키루스, 정복자였던 그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깨달은 거죠. 그는 다급하게 불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불을 꺼버린 거죠. 크로이소스는 이렇게 사형수에서 현명한 조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죠. 위대한 제국이 파괴될 것이라던 델포이 신탁. 결국 틀린 예언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신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제국은 정말로 파괴되었어요. 다만 그 제국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크로이소스 자신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죠. 그는 이언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했고 결국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겁니다. 결국 헤로도토스가 솔론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삶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끝이란 과연 무엇인가요?